안녕하세요. 서구 FM 흑이랑 풀이랑 나사이 느림보 달팽이 송미선입니다. 알토랑 같은 생명을 토실토실하게 키워내는 흙. 향긋하거나 쌉싸름하거나 아삭거리는 식감으로 떠나는 맛의 여행. 그 관계 사이에서 흥미진진한 먹거리 이야기로 오늘도 부잉부잉 출발해 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풀뿌리 도서관 식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오느라고 오늘 방송을 녹음합니다. 부산엔 시티 투어가 있는데요. 만디버스가 2015년에 생겨서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기도 하고 해안도로를 돌기도 하고 볼거리가 코스별로 나눠져 있고 시간대별로 돌아다녀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 맛있다 하는 삼진어묵도 처음 먹어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스튜디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흑이랑 풀이랑 나사이를 응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리즈님이랑 그 다음에 김지윤 양이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목소리가 귀여워요. 지윤 양. 자, 오늘 이렇게 응원차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윤 양이랑 어떻게 같이 오게 됐어요? 네. 오늘 선생님 방송하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네. 한번 방학도 되고 해서, 네. 이제 엄마가 일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방송하는 것은 어딘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네. 데리고 와봤습니다. 지윤 양은 어때요? 오늘 방송 와서 들어보니까. 뭐가 많아서 신기한 것 같아요. 뭐가 많은데? 조작하는 기계나 그런 거. PD님이 다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저 김지은은 네, 몇 학년인지 뭐 이런 거 얘기. 그런 것 좀 안 소개시켜 했네요? 주세요. 네. 저는 6학년 은지초등학교 6학년의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그 은지초등학교는 그 숲에서를 제일 먼저 시작한 학교인데 그 학교에 다니는군요. 네, 맞아요. 저도 우리 미선 선생님 알게 된 게 그쵸?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연이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이거 방송을 하게 된 것도 리즈님 때문에 한 건데. 네, 서로 인연이 되었네요. 연결이 되어 있네. 네. 요즘 방학인데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지훈 양?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뒹굴뒹굴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조물락조물락 만들고 있다는 거를 알고 맞아요. 만들기도 좋아해요. 특히 이제 그런 거 좋아하죠. 쿠키, 뭐 푸딩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만들어요. 자기가 먹고 싶을 땐 네, 만들어서 맛을 보고. 딸내미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하고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베이킹 파우더를 모르고 10개를 구입해가지고 그 빵 만들기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거를 나눠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카스에 올리셨잖아요. 네, 베이킹 파우더 예, 잘못 예. 샀다고. 네, 예. 그래서 저도 댓글 달았잖아요. 저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이스트를 사는 거였는데요. 그 이스트를 체크해서 이제 빼고 그거 베이킹 파우더를 사면 안 되는 건데 바뀌어서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몰라요. 이스트랑 베이킹 파우더 기능을 정확히 잘 모르는데 지인이 알지? 네. 오, 말해보세요. 난 몰라. 어떤 거 같아요? 뭐가 차이? 아는 대로 그냥. 베이킹 파우더는 정확히 모르겠고 이스트는 빵 만들 때 부풀리려고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빵은 이제 이렇게 좀 찰지게 촉촉하게 부풀어 올릴 때는 이스트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카스테라나 쿠키 같은 거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를 써요. 그거는 많이 부풀진 않는 네, 예, 건가 예. 봐요? 약간 파삭한 느낌으로 부푸는 느낌으로 베이킹 파우더는 생각하면 되고 이스트는 이제 식빵 종류 뭐 이런 거를 좀 시간을 좀 발효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되는 걸로 쓰는 거예요. 네.
하나 배웠네요. 자, 오늘 제가 흙이랑 풀이랑 나사의 이야기 주제는 쌀인데요. 리즈님 집에서는 쌀을 좀 어느 정도 소비하고 있나요? 제가 한번 우리는 쌀을 밥을 얼마나 먹나 궁금해서 그 봉지에다가 날짜를 써놓았던 적이 있거든요. 언제 구입해서 먹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먹었나. 근데 20kg를 사니까 한 달 반을 먹더라고요. 한 달 반 20kg. 저희는 한 달 보통 20kg를 먹었습니다. 한 달. 예. 저희는 밥을 제가 제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다른 식구는 많이 안 먹고 해서 그냥 적당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먹더라고요. 그럼 지윤 양은 엄마랑 이제 집에 있을 때 쌀보다는 그 밀가루로 뭘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쌀보다 밀가루 소비가 많아진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윤 양은 밀가루를 많이 좀 조물락거리고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할 때 어때요? 재미있어요? 네. 그 뭐 잘 만들어졌을 때도 있고 또 실패해서 딱딱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험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잘 만들어질 때는 기분이 좋고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실패할 때는 좀 서운하고 재료도 아깝고 그래요. 그래도 재료도 그래도 자꾸 도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피자 만들기 할 때 정말 잘 안 돼가지고 정말 안 되면 버리고 다시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아깝기는 하더라. 근데 그 아까워야지 뭔가를 정말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 안 됐을 때 실패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죠? 자, 오늘 그리고 제가 요즘 아이들이 달고 기름지고 고소하고 그런 것만 좋아하고 약간 몸에 좋은데 씁쓸함하거나 이런 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브랜드로 만든 체움차예요. 체움. 그래서 우리가 과일 먹을 때도 알맹이만 먹고 껍질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껍질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왜냐하면 껍질에는 막 면역 성분 그런 것들이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것을. 선생님 쌀에 대한 얘기 이제 좀 들려주세요. 쌀을 듣고 있을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주제는 쌀이기 때문에 일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좀 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2탄으로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쌀, 보리, 밀, 옥수수는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작물입니다. 쌀 생산은 1위는 중국이고요. 2위는 인도가 차지하고 세계 총 생산량은 92%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고 대부분 아시아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재배 유형에는 벼 한 가지만 심는 단작이 있고요. 보리와 벼를 순서대로 재배하는 이모작, 남부지방의 호남 평화에서 심어지고 있어요. 논에서 이른 봄에 벼를 심고 조기 수확하고 다시 벼를 심어서 늦은 가을에 수확하는 이기작, 중국의 화남 지방에 있습니다. 따뜻한 동남아시아에는 산모작도 가능하대요. 한국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쌀을 추수한 뒤 10월에 보리를 심어 이모작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보리가 제대로 맺힐 때까지 좀 딜레이가 길다는 거예요. 추수한 쌀이 바닥나는 5, 6월에는 보리가 제대로 여물지 않기 때문에 보리를 수확할 수 없는 거지요. 쌀도 없고 보리도 없기에 사람들은 자연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애썼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것도 생긴 거고요. 다른 작물로 감자와 고구마, 옥수수 그런 걸로 배고픔을 견디는 구황작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아침에 어르신을 만나면 진지 잡수셨어요? 그런 인사를 자연스럽게 했던 거지요. 요즘에 우리들의 인사는 모두 바쁘게 살기 때문에 제때 밥을 먹었냐고 묻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밥 같이 먹자 하고 그런 인사도 하지요. 벼를 수확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만석지기, 천석지기 그렇게 불렀어요. 토지 이야기 하니까 박경리의 대하소설이 생각나네요.
지금도 그때도 땅은 부의 상징으로 여전히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네요. 자, 쌀 UCC 노래 듣고 왔는데 어떤 것 같아요? 노래가 너무 재밌네요. 마지막 부분이 특히 너무 웃겼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그 밥송도 있고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쌀에 대한 거 공부하면서 아, 쌀을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있구나. 우리가 많이 먹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됐어요. 우리 지윤 양은 밥을 잘 먹나요? 네. 요새 부쩍 잘 먹어요. 아, 네. 이제 많이 크려고. 네, 6학년 되니까 좀 잘 먹더라고요. 아하. 혹시 뭐 콩밥이나 뭐 이런 것도 좋아하나요? 섞어서 먹는 거 어떤가요? 콩밥은 싫어해요. 우리 집에도 콩밥을 싫어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어떤 분이 콩을 삶은 거를 한번 먹어볼래요 하고 건네주는 거예요. 고소하죠. 근데 고소하고. 이제 그 콩이 대부분 횟집에 가면 스키다시로 나오는 그 초록색 콩이 완두콩.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강낭 콩을 검은 콩을 삶은 거를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하나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아, 올컨이 좋은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아들이 내가 콩밥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콩을 두루 밥을 하니까 엄마 나 햇반을 사다 놓고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콩밥이 아들은 너무 싫구나. 싫은 거를 강제로 먹이게 하면 안 되고 나도 이제 콩을 따로 삶아서 저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또 근데 맛이 없진 않나요? 조금 맛있어요. 그래요? 약간 살캉거리면서 그래서 아, 초록콩만 풋콩만 삶아서 먹는 걸로 생각했지 일반적인 콩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다는 거는 처음 알게 돼서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검은 콩은 좋아하거든요. 밥에다 넣으면 되게 구수해요. 맛있고 아하. 아이들이 싫어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싫은 거는 또 너무 강요할 수는 네. 없죠. 네, 밥을 아예 안 먹으려고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했고요. 응원해 오신 거 제가 아주 용기 더 내서 아주 잘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윤 양도 감사합니다. 네, 잘 돌아가세요. 네. 네. 자,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1970년대에 한국에서 개발된 벼품종 통일벼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통일벼는 키가 작으면서 줄기가 두껍고 이삭이 크며 잎이 곱게 뻗어서 태양빛을 이용하는 효율이 높아서 생산성만 높았어요. 당시 집권 중이던 박정희 대통령이 식량 자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농촌진흥청에 내려서 잘 자라는 쌀을 만든 거예요. 통일벼는 면역성이 약해서 병충해가 빈발했으며 냉해에 약해 물모짜리가 아니라 비닐 터널이 필요해서 자재비도 상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육기간이 긴 만생종인 특성상 일찍 심어서 밀과 보리의 이모작이 불가능했어요. 또한 볏집이 짧고 맥살이 없어 농한기에 부수입원이라고 할 가만이나 새끼도 꼴 수 없었어요. 짧고 맥살이 없어 맛이 없다 보니까 소도 싫어해서 여물로 쓸 수 없었다고 하네요. 짚은 군불이나 떼거나 재를 받던가 아니면 퇴비로 쌓아서 썩히는 수밖에 없고 그 탓에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아 일반미에 비해 가격도 아주 쌉니다. 이번에는 북한에 남한 쌀을 지원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1984년에 남한의 수해로 인해서 북한이 쌀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체제 선전을 위한 식량 지원이었죠. 이때 북한도 사정이 안 좋아서 남을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는데요. 막상 남한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덜 익은 벼까지 수확해서 남한에 보냈다고 하네요. 전두환 정부는 보답으로 북한에 보내준 구호품에 100배에 달하는 전자제품을 보냈고요.
남한에서 이 쌀을 배급받아 먹은 사람들은 대개 맛이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쌀 7,200톤 이외에도 사이다 등등 물품을 보내왔는데요. 어느 것 하나 품질이 좋은 것이 없었다고 하네요.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당시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해서 힘들었다고 해요. 당시 저 북한에서 받은 쌀은 조악해서 저 쌀로 밥을 먹기보다는 주로 떡을 해 먹었다고 해요. 얼른 우리나라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쌀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벼는 껍질을 얼만큼 벗기냐에 따라서 분류가 분도로 나눠지는데요. 쌀룬, 또 미강, 백미 이렇게 있어요. 1분도, 5분도, 7분도, 9분도, 또 뭐 11분도에서 13분도까지 쌀룬이 깎여져 나오고 있는데요. 배아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62%는 쌀룬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껍질의 쌀겨의 호분충이라는 것은 미강이고요. 배유는 전분충이라 그래서 백미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는 쌀은 보통 12분도 정도를 쌀룬이 없는 쌀을 먹고 있어요. 재미난 쌀 이름이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오빠 몇 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언니 몇 살? 그런 것도 있었고요. 쌀 이름이 재밌게 지어놨더라고요. 이 밖에도 메뚜기가 키운 쌀, 뭐 우렁이 총각이 키운 쌀, 청개구리 쌀도 있었습니다. 청개구리 쌀은 아주 뭐 농약을 안 지고 깨끗하게 키우는 거기 때문에 청개구리 쌀이라고 한 거고요. 또 우렁이 총각 같은 경우에는 우렁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고서 키운 쌀이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또 메뚜기 쌀은 역시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메뚜기들이 키운 쌀이죠. 현대인들의 쌀 소비를 알아봤는데요. 1인당 연간 밥쌀 소비량이 2005년도에는 80kg, 또 작년에는 65kg 감소하는 반면에요. 가공용 쌀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대요. 4.1kg에서 8.9kg로 2배 이상 늘었고요. 옛날 사람들 사진에 나오는 그릇도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1942년에는 550g, 2005년에는 350g, 요즘에 나오는 햇반은 200g, 그리고 또 300g, 200g 이렇게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만 밥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나이가 들수록 밥 이외의 음식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래요. 쌀 문화권 사람들은 주식인 쌀을 소화하기 위해서 녹말 효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도 속이 편한 밥을 찾게 되는 거라고 하네요. 쌀의 품종으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미, 현미, 정미, 농미, 흑향미, 찹쌀, 바라현미 요 정도로 아시면 돼요. 기능성 쌀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린이 성장 발육 촉진을 하고요. 성인병 예방하는 쌀도 나오고요. 노화를 억제하는 또 어르신용도 나오고 있대요. 요즘에는 오색 빛깔 쌀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요즘에 찐빵도 오색, 떡국떡도 오색, 모두 칼라 세상입니다. 향미쌀은요, 향기가 나는 쌀이에요. 향미는 벼가 자라는 논 근처에 가면 잎이나 줄기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고요. 벚꽃이 피는 시기에 꽃가루에서도 강한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대만에서 향미가 재래벼 중에 발견되었지만 우리나라 재래벼 중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춘 것이라고 합니다. 향미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것은 파키스탄과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바스마티라고 불리는 품종이 있고요. 바스마티 품종의 쌀은 냄새가 좋을 뿐 아니라 밥을 지으면 밥알이 길게 부풀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향기 나는 쌀은 떡이나 과자, 술 등을 여러 가지로 쌀을 가공해서 만든 식품의 냄새와 맛, 모양새를 살리는데 두루두루 이용될 수 있고요.
향미로 식혜를 만들면 보통 식혜 맛과 구수한 숭늉 맛이 어우러져 매우 특이한 맛을 내요. 또한 누룽지 맛을 내는 과자나 재료, 현미 녹차의 재료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쌀 가공식품에 냄새와 맛을 좋게 하는데 두루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팅된 쌀이 나오고 있는데요. 버섯 쌀이 나오고 있어요. 버섯을 가미한 거고요. 또 감귤쌀, 또 감귤을 가미한 거고요. 녹차쌀, 다시마쌀, 식이섬유쌀, 가시오가피쌀, 인삼, 홍삼, 복분자쌀. 정말 다양하지요. 저희 하얀쌀만 여직 먹었는데 이제 다양하게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중에 또 씻을 필요가 없는 쌀도 나왔어요. 씻어서 나온 쌀이라 야외 나들이 갔을 때 물만 부어서 밥을 지으면 편리할 것 같아요. 야외 회사마다 출시한 제품들이 아주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또 찐쌀도 나오는데요. 전남 지방에서는 올게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만화 식객의 영향으로 그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정식 도정법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부터 내려오는 쌀은 덜 익은 벼 나다를 쪄서 말려 빻은 찐쌀이라는 가공법, 풋벼를 베어 나달에 흩어서 내린 다음 이를 말려서 방아로 찧어 키로 쳐서 걷어낸 보존식품입니다. 올벼쌀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판매되고도 있어요. 쌀을 가지고 개발한 바이오 상품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쌀로 만든 포장 용기가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그다음에 쌀 연료로 가는 자동차 활발하게 연구 중이래요. 쌀을 중국에서 가짜 쌀을 만들어서 1년 넘게 유통했다고 하네요. 이 가짜 쌀은 감자 전분을 플라스틱 합성 수지로 쌀 모양으로 성형을 한 뒤에 찌는 공정에서 쌀의 향기를 더해 만들어진 쌀은 진짜 밥처럼 고슬고슬하게 지어집니다. 그러나 맛이 없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가짜 쌀을 씻어서 밥을 지을 정도니 쌀 모양이 얼마나 감쪽 같은지 몰라요. 시중에 쌀을 가공해 만든 제품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네요. 파스타에는 스파게티, 마카로니, 피자가 있고요. 국수류에는 쌀국수, 막국수, 비빔면, 짜장면, 짬뽕, 라면, 그 다음에 햇반으로는 무균 즉석밥, 잡곡밥, 또 현미쌀로는 두부도 나오고 있고요. 시리얼도 나오고 있어요. 또 황가루에는 쌀과자, 티밥, 쌀가루로는 부침가루, 튀김가루, 치킨가루, 또 음료수로는 아침 햇살이 나오고 있고요. 현미차 그리고 맥주가 나오고 있어요. 빵 베이킹으로는 과자, 아이스크림, 쌀 아이스크림도 나온대요. 그리고 떡류에는 모신잎 송편, 갈래떡, 절편, 떡국떡, 또 주류에는 막걸리 전통주가 있고요. 화장품도 만들고 있는데 피부 미용 에센스가 나오고 있고요. 세제류는 쌀뜨물 퐁퐁. 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드는지 제가 숨이 다 차네요. 모내기 하는 날이 한번 떠올리는데요. 예전에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부를 때 고사리 손까지 빌려서 논농사를 지었어요. 그때는 논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내기 할 때 거머리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스타킹을 신고 모내기를 했죠. 한 번에는 거머리가 이렇게 붙었는데 잡아당겨야 떨어져요. 저도 물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어릴 때는 무서웠어요. 모내기 할 때 못줄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논둑 양쪽으로 줄을 들이우고 벼를 심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어이 하는 소리와 함께 힘든 허리를 펴며 손으로 3-4가닥 되는 벼를 모아서 흙 속에서 꽂아 심었습니다. 요즘에는 기계로 벼를 심으니까 그런 추억들도 모두 없어졌네요.
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벼와 똑같이 생긴 피를 뽑기도 했지요. 피는 정말 벼랑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 정말 어려워요. 가을이 되어 누런 황금벌판이 되면 참새떼를 쫓기 위해 논에 번쩍거리는 줄을 들이어 놓았지요. 이때도 허이 허이 깡통을 두드리기와 총으로 공포탄 쏘기가 있었어요. 또 논에는 낡은 옷을 입히고 밀짚 모자를 씌워서 허수아비를 세워놓기도 했지요.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어린 모를 심고 10일 정도 지나면 모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때 논에 우렁이를 넣고 우렁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풀을 갉아 먹어요. 가을에 논에 물이 마르면 우렁이들이 걷어내서 식용으로 삶아 먹거나 사료를 만들어서 다른 동물들의 먹이로 활용하지요. 우렁이는 아마존 따뜻한 곳에서 사는 생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들여온 것은 여름에 농사에 활용하고 겨울에 죽으니까 들여온 것인데요. 환경에 적응한 우렁이 한두 마리가 논 틈에서 살아남아 겨울이 지나고 봄에 알을 낳아서 아주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유해동물로 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엔 오리농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벼가 자리 잡게 되면 논에 오리를 풀어놓아요. 그럼 오리가 키운 쌀이 되는 거지요. 오리들이 풀을 갉아먹고 논에 사는 각종 해충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똥을 싸니까 벼에 거름이 되어 벼가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오리들이 다른 논으로 가지 못하게 논 가장자리에 그물을 쳐놓기도 하고 논 한편에 축사를 만들어서 저녁이면 불러들이기지요. 요즘에는 쌀겨 농법도 나왔더라고요. 모내기 전후에 쌀겨를 뿌려서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친환경적 잡초 방제 농사법 중 하나예요. 쌀겨를 논에 뿌리면 빠르게 분해되어 토양 표층이 급속히 환원 상태로 되고요. 그 결과로 잡초 발화에 영향을 주어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래요. 쌀겨 성분은 박테리아를 증식시켜서 논 속에 산소가 없게 해서 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농법이에요. 그리고 또 심수농법이란 게 또 나왔더라고요. 논에 물을 가득 채워서 관리해서 잡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대신 벼는 꼴깍 잠기면 안 돼요.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현미밥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쌀 껍질을 다 벗겨내고 먹으면 각기병에 걸릴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도장 기술이 발전되어 1분도 13분도로 원하는 대로 깎아서 먹을 수 있어요. 현미는 영양가가 좋은데 껍질 때문에 보통 깔깔한 게 아니다 보니 식감이 영 좋지 않아요.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쌀눈만 남기고 도정하는 공법으로 만든 변종 백미도 팔아요. 현미를 깎아 나온 가루를 따로 모아 선식을 먹듯이 먹는 것도 한 방법이지요. 쌀눈만 따로 모아서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2000년 이후에는 현미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오히려 백미보다 맛있는 현미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단순 탄수화물 백미보다 복합 탄수화물인 현미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좋은데요. 특히 간이 나쁠 때 현미로 주식하라는 한의사들이 다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와는 달리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편이라 보통 쌀밥을 먹을 때보다 50회 정도 굉장히 오래 씹어서 먹어야 한대요. 현미로만 밥을 지어 먹는 것보다 백미와 섞어서 지어 먹는 게 좋고요. 보통 처음에는 백미에 살짝 현미를 뿌려가며 먹고 이후에는 1:9, 2:8과 같이 슬슬 현미의 양을 늘려가면 됩니다.
이번에 현미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번거로운 게 싫으신 분은 첫 번째 방법으로 현미쌀을 씻은 다음에 바로 후라이팬에 올려서 약불로 갈색이 나도록 볶아주면 되고요.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끓는 물에 우려내서 먹어도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현미쌀을 하루에 정도 불린 다음에 갈색이 나도록 볶아준 후 찜통에 올려서 살짝 쪄준 다음에 끓는 물에 넣고 다시 2시간 정도 푹 끓여줍니다. 껄따랗게 되면 배보자기에 걸려서 현미죽 줍인 셈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요. 현미를 씻어서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은 다음에 펴 널어 말려주세요. 서로 붙어있는 쌀알은 떼어내주시고요. 후라이팬에 올려서 약간의 갈색이 나도록 덕금해줍니다. 이 구수한 통현미를 시리얼처럼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간식처럼 먹어도 좋고요.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서 먹으면 맛있는 현미차가 되지요. 현미밥이 먹기 어렵다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현미차를 만들어 놓았다가 밥을 지을 때 밥물이랑 같이 넣는 거지요. 그럼 온 가족이 현미밥을 먹는 셈이지요. 시간이 참 잘 가네요.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것처럼요. 준비한 쌀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는 걸로 미뤄야겠어요.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는 새해 활기차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흙이랑 풀이랑 나사이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달팽이는 물러갑니다. 밥 잘 먹는 한 해, 맛있는 한 해 응원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설레임 가득한 시간 되세요.